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의 2월에서 4월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전 5시로 예정된 가운데 잇따른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신형 칩셋을 기존 H20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내놓을 전망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폭스콘과 델 등 주요 공급 업체들이 발열 등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데이터 센터용 렉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문제 해결로 엔비디아의 연간 목표 매출액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 수출 규제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도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비단 한 기업의 호재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규모 감세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시장은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인 만큼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기대가 GDP의 성장 기대로 이어지면 부채 우려를 낮출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상승한 98로 4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관세 전쟁의 휴전에 돌입하면서 경제 및 고용시장 전망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인데요. 특히 향후 6개월 동안의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향후 경영 환경과 고용시장 및 소득 전망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자동차와 주택 및 주요 가전제품 구매와 휴가 계획을 세우겠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는데요. 5월에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해 양측의 격차가 5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이달 들어 저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 주요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JP모건의 전략총괄은 현지 시간 27일 보고서를 통해 S&P 500 지수가 자사의 낙관적 시나리오였던 5,800포인트까지의 랠리가 이미 실현됐고, 이제부터는 조정과 횡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금리 장기화 기조의 부활과 관세 우려 완화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여전히 우량 성장주에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 기술주와 M7에 대한 비정상적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뜨겁게 상승했었던 미국 시장, 오늘도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언으로 인한 상승세는 어제 선 반영이 되었고, 이제 곧 발표될 FOMC 의사로 또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등의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추세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의 이 노하우,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30년이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외모는 점점 더 젊어지시고 있다라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보약을 먹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 저 벌써 시간 참 빠르네요.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참 머리 아픕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죠? 결국 뭐 트럼프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지난주 뭐 주말 정도에, 그죠? EU 관세를 뭐 50% 매기겠다 하다가 또 주식이 한번 자빠지니까 또 월요일 날 또 유예를 시키고, 그죠? 뭐 이제 시장을 지락펴락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나긴 자는 본인은 이제 주식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일단 나라 살리는 게 급선무다 하면서 뭐 이렇게 강하게 좀 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좀 버텨보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식은 손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5월 FMC 의사록 공개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뭐 참고적으로 우리가 시청 또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FMC가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의사록이 이제 최종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3시에 공개가 되고 또 5시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또 공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상당히 급등락을 좀 많은 진폭은 없지만 장대봉들이 출현되면서 참 투자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또 말씀드린 게 있죠. 비가 오면 소나기를 피해 가면 됩니다. 오늘 안 하고 내일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결과를 보고 우리가 매매하는 그런 현명한 어떤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5월 29일이죠. 내일 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죠. 금리 결정 오전 10시인데. 자, 일단 현재는 2.75인데 2.5, 0.25를 내리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든 금리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대선도 있으니까, 자, 우리 주식도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자, 훈풍 달고, 그죠? 뭐 우리도 안 좋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새롭게 또 한국 주식이 우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고요. 앞에 자막 보시고 또 오늘 말고 목요일, 금요일 또 우리가 투자자를 짜야 되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 입장하시면 제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무한 제공을 해드리고, 그죠? 또 내일 공개 방송 어떤 걸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보약을 먹고 있는 것인지 자주 나오는 열정적인 발언에 미국 시장 변동성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해선시대와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과 내일 또 주요 또 경제 지표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FOMC 회의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현재 보합권에서 나스닥 선물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40분경에는 21,567포인트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조금 하락한 0.03% 정도 상승 중인 강보합권인 21,47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또 장 마감 이후에 새벽 5시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FOMC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 뭐 얘기를 해요. 자, F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많은 연준위원들이 발언을 했죠. 네. 근데 결국엔 이구동성 나왔던 얘기 딱 하나입니다. 관세발 이슈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뭐 심하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결국엔 뭐예요? 윌리엄이 또 한 얘기가 있죠. 자, 당분간은 우리가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록이 자 5월 달에도 뭐 파월이 그죠? 공개 발언했을 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나왔어. 매파적인 얘기 나왔어. 그 연속성상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자 오늘 되게 진폭이 움직일 가능성이 방향성을 잃으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역으로 따지면 자 일단은 저는 FMC를 일단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게 3시에 발표가 돼요. 자 엔비디아가 5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급락을 하다 또 급등을 올릴 수 있는 V자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 제 생각이 이제 맞다면 일단은 뭐 지금 시장도 이렇게 썩 좋게 안 흘러가죠. 역 V자 패턴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FMC는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잠깐 이거 좀 볼까요? 결국에 잠깐 화면 좀 잠깐 내릴게요. 네 여기 볼게요. 자, 지금 이제 CME 패드 워치입니다. CME 패드 워치. 이제 6월 18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6월 19일 새벽 3시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벌써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금리 인하가 약 50, 그러니까 60%에 육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일주일 전에 완전히 지금 대바뀜, 손바뀜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금리 동결이 거의 90% 이상. 해서 뭐 제가 오전에 이제 캡처해 갖고 왔는데 어쨌든 95% 이상이 금리 동결이란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일단 9월 달 거의 끝났죠. 그럼 한 20일 정도 있으면 이제 6월 FMC, 빅 FM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야, 이번에 금리 5월 FMC 회의록에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시장에 오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5월 FMC는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발표될 FOMC 의사록은 매파적으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는 좋게 나오면서 급락하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타점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짚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이번 주 금요일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되던데 아무래도 금요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목요일, 금요일 제일 중요하죠. 목요일에 또 GDP가 있죠. 그죠? 아, 네네. GDP가 이제 1분기 GDP가 나오는데 지난달에는 이제 속보치가 나왔고 예. 속보치가 마이너스 0.3 정도 나왔죠. 그죠? 네. 거의 3.0 가격으로 왔는데 자, 그럼 잠정치가 이제 내일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예상은 또 마이너스 0.3이에요. 자, 그때를 잠깐 우리가 또 생각을 돌이켜 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수입을 너무 많이 했다. 왜냐하면 관세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생긴 거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관세를 통해서 세수 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건 보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자, 최근 수십 년간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죠. 관세 수입은 전체에서 2% 정도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자, 여기다 또 감세까지 지금 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감세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관세 뭐 수익 가지고 지금 뭐 여기를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숫자는 그렇게 보여질지가 또 퀘션인 것 같고요. 자, GDP 나우에서 저번 주에 이제 릴리즈 업데이트된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2분기는 2.4%로 예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전에 제가 또 보니까 0.2%가 또 하락을 했어요. 2.2%. 자, 1분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자, 2분기가 어쨌든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항상 변수라는 것도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가 마이너스 0.3을 똑같이 찍어준다면 어떻게 돼요? GDP 나오는 또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자, 관세는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예를 한 것뿐이에요. 왜?
트럼프가 좀 두려운 거죠. 그죠? 결국에 이제 금리가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그나마 아까 잠깐 봤는데 10년물하고 30년물은 마에 10년물은 4.5죠. 그다음에 30년은 5%인데 거기 조금 밑으로 빠져서 그나마 다행인데 자 국채금리 입찰이 지금 뭐 그렇게 썩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20년물이 상당히 안 좋았고 아까도 뭐 보니까 상당히 금리가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온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 국채금리에 국채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매입을 꺼려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냥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이 재정 건전성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무디스사의 신용 강등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GDP가 썩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2분기도 이거로 또 숫자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 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5월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 일단 GDP와 그리고 PCE 지표 잘 살펴보자라는 내용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나스닥 선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RSI와 MACD,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로 보자 그런 의미이실까요? 그렇죠. 새벽 3시까지는 아마 매도세가 조금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요즘에 뭐 빅세븐 뭐 나름대로 뭐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빅세븐이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시대는 조금씩 기울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애플도 뭐 빅세븐 안에 포함되지만 애플도 뭐 성적 안 좋잖아요, 그죠? 뭐 관세 유예를 일단 뭐 유럽한테 한다고 그랬지만 애플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어쨌든 뭐 트럼프는 강력합니다. 바이든 때도 그랬고 일단은 중국이 AI 쪽에 자꾸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젠순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본인 생각이고. 또 트럼프가 다르게 또 방향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경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일단 FMC가 이제 시작이 되기 전까지 의사록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약 하방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하고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여기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이 심리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이 캔들 뭐 이평선만 보고 해서 뭐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가만 보세요. 우리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3주죠, 3주. 자, 어쨌든 저번에 5월달에 올 둘째 주죠, 둘째 주에 뭐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저번 주에는 뭐 음봉이 좀 나왔고 한 반 정도 좀 3분의 2 정도 내려왔는데 자 오늘 딱 여기 지금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바로 뭐냐 이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발 이슈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는 아주 지금 가두리에 갇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JP 모건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상당히 이제 박스장이 되겠죠. 왜? 아직 관세발 이슈가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어떤 좀 6월달 초에 고용 관련 지표가 있죠. 자, 그다음에 CPI가 예상보다 2달 연속 낮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연준은 신호를 한번 던져줄 여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역으로 따져서 CPI하고 고용 관련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와지면 다시 리셋이에요, 리셋. 그죠? 리셋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기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상당한 박스장이 될 거다. 주봉을 보면서 판단해 보고 싶고 자, 일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봉도 맞습니다. 일봉도 전일 종가, 그죠? 전일 종가 지금 거의 아까랑 동일하죠, 그죠? 거의 2주 가까이 계속 21,460 언저리에서 더 이상은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또 MACD 오실레이터죠, 오실레이터. 자, MACD 오실레이터 시그널 선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천명 이제 그 시그니처 기법 중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 시그널 선을 제가 정밀하게 세팅을 해서 우리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 요게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시그널 선하고 뭐가 같이 움직이느냐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5일선하고 동일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시그널선이 우하향을 하는 조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영선이죠, 영선. 자, MACD 오실레이터의 영선의 기준입니다. 영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5일선도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딱 정확해요. 21,000이 아주 중요한 라인이 될 거예요.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내려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까지 안 내려간다면 어떻게 돼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 있죠. 중요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게 나와준다면 21,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서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진입가 드려야 되죠. 그죠? 자, 정확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상당한 장대봉이 움직이면서 세력 간의 싸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매매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절은 기본을 무조건 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손절을 거는 기준이 있죠. 무턱대고 짧게 이런 장에서 10틱, 20틱 손절 갖고 내가 이익을 창출하겠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손절을 걸겠다는 흉내만 낼 뿐이지 이런 장에선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그렇게 손절을 거시면 무조건 100전 100패 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멘탈이 나가면서 더 이상 매매를 오늘 못하고 뭐 화병 나서 그냥 잠자는 상황을 연출하니까 자, 그럼 결국엔 탄력적 손절,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요. 자, 탄력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력 손절을 어떻게 거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트는 세력가들의 심리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걸 강조드려요. 그래서 지금 가만 보세요. 저희 상단에 보면 등락률이 현재 0.03이에요. 그러면 전일 종가 여기서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변곡점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21460입니다. 460에서 5일선이 붕괴가 됐을 경우에 짧게 드시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여기 붕괴가 됐을 때 지금 바로 붕괴되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 왜? 근거는 MACD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돼요? 매도의 히스토그램이 연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전일 종가는 뜰을 여지가 있는데 많이는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내세요. 그래서 내일 점심 비싼 거 맛있게 들 정도 그 정도만 수익 내시고 빠지는 게 현명한 오늘 투자 전략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매매 전략 들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21,460포인트 5일선 붕괴 시에 매도로 접근을 해서 짧게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잠시 목소리가 갔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박스권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제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또 21,000포인트 선까지도 하향 돌파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뿐만 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까지 차근차근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횡보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6시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30분경에는 62.07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흐름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는 1.59% 정도 상승 중인 61.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일까요? 자,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죠? 네. 또 러시아가 드론으로 또 우크라이나 엄청나게 지금 또 지정학 리스크를 또 만들고 있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젠가 월마트하고 이제 어쨌든 월마트 뭐 소매 업체들이 네. 지금 또 이제 뭐 원유 이제 주유소를 지금 많이 짓는데요. 네네. 자, 이유는 뭐 딱 하나더라고요. 자, 지금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오해는 마시고, 자, 전기차가 과연 영원할까라는 거에 저는 퀘션을 좀 던지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화석 연료하고 전기차하고 과연 광물을 소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뭐 지금 좀 약간은 좀 달라졌겠죠. 자, 그때 번역 따져 보면 자, 화석 연료로 다니는 자동차하고 배터리 자동차로 다니는 거하고 광물 소비량이 배터리 자동차가 전기차죠. 배터리가 아니고 전기차가 10배가 더 많답니다. 자, 결국엔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죠. 자, 친환경을 만드는데 생태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전기차 또 상당히 뭐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또 기술이라는 게 뭐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한 몇십 년은 더 흘러갈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국에 뭐 원유 수요가 갑작스레 증가하는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그걸 미리 좀 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산하겠다고 그러는데, 자,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겠던데, 그래도 중국도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씩 산란하는 분위기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이제 뭐 증산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상승 오늘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도 상당히 또 제한적이 되면서 반납을 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일단 지정학적 리스트로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죠? 결론이 나게 되면 또 오늘 상승이지만 원유가 다시 한번 또 하방의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을 좀 먼저 해볼게요. 네. 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트럼프는 유가를 무조건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항상 자기가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주봉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루하죠. 거의 보시면 여기가 지금 241 이평선이에요. 자, 242평선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만 그래서 강한 저항 매물대 이평선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65달러인데 그 근처에서 전혀 뭐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고 있죠. 저 거기에다가 또 21 이평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변수가 이제 5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뭐 길게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5일 만에 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는 또 참고적으로 또 아셨으면 좋겠고,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도 보시면 그죠? 어제 전일 종가에서 지금 거의 지금 뭐 약 3주가량 그죠? 3주가량 여기서 지금 딱 보시면 쌍봉을 지금 만드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0일선에서 저항을 받죠. 그럼 여기서는 딱 봤을 때 한 63달러까지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지금 막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자,
진지가를 좀 드리는데, 자, 일단은 어느 정도 다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랠리는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변곡이 나오는 지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더 어떻습니까?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쌍봉. 자, 이 가장 좋은 쌍봉의 패턴이 뭐냐? 첫 번째 봉우리보다 두 번째 보름이, 즉 고점이 낮아지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61.90이 되겠죠. 그죠? 61.90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이것도 어때 이슈가 있으니까 오늘 짧게 수익을 내서 빠져나가시고요. 만약에 좀 더 해보고 싶다. 자, 그럼 밑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 61선이 있죠. 61선. 61선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단 MIT 익절을 반드시 걸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1.90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죠? 5일 구시석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 오일은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61.90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매도로 접근을 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5일 만의 대응법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이틀 연속 하락한 금 선물인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면서 우리 시간으로 6시 46분경에는 3,324달러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이 0.19% 정도 상승한 3,30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현재 스토캐스틱 RSI, MACD,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은 꺾인 상황이니까 매도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엔 이제 상관관계는 이제 미국 국채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겠죠. 네. 결국엔 미국 국채는 어떻게든 뭐 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국채가 내리면 또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상황이고 네. 뭐 여기저기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매수할 아주 골든 타임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골드에 대한 어떤 안전 자산으로의 어떤 인기도, 투자에 대한 인기도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 또 중국이 뭐 이렇게 금을 또 많이 또 사고 있지 않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여지고, 아까 또 오일 달러 인덱스도 조금 약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지금 이제 약간 지금 뭐 강보합으로 0.1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주봉을 보더라도 윗골이 그죠? 저번에 이제 4월 20일이 그 정도의 뭐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세게 된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3365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5주 가까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더 이상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본도 볼게요. 자, 일본도 똑같아. 일본도 거의 그죠? 지금 헤드앤숄더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럼 오늘 3,300이죠. 3,300. 3,300에서 다시 한번 꺾여준다면 오늘은 또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봉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봉도 딱 정확하죠. 그래서 분봉도 조금 제가 더 올릴게요. 자, 분봉도 지금 보면 자, 3,306 정도 더 갔네요. 3,306 정도. 자, 여기가 지금 저항 맞고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저항 맞고 여기도 저항 맞고, 또 5일선에 21선에서 저항 맞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직은 뭐 MACD 오실레이터가 상당히 미미하지만 여기 일단은 이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강하게 저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3,306 정도에서 올라왔다가 저항 받으면 거기서 매도로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매도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3,406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흐름에서 우리가 매도로 접근을 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MACD 오실레이터를 자주 참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그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의 30년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필히 알아야 할 또 부분이 있잖아요. 세력가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 추세 공략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그쵸. 어떤 부분 참고하면 되나요?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파생 시장에 들어오실 때 너무나 네. 쉽게 막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가요? 날씨죠. 네. 그죠? 날씨가 좋으면 우산 안 쓰고 가는 거고,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쓰고 나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해린이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자, 해린은 바로 뭡니까? 해린은 그죠? 잠깐만요. 자, 해린은 뭔가요? 혜린이는 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가 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기초가 없이 막 뜨문 알고, 그죠? 벼락치기식으로 공부하면, 자, 뭐 며칠은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달콤한 어떤 수익을 안겨줄 수 있겠지만,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본인한테 독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혜린이들 세력가들이 어떤 추세를 만드는지를 알고 나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또 코인 하시는 분들도 요 동일한 차트니까 또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세력가들이 사용하는 이제 추세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기는 어떤 걸 우리가 그죠? 추세선이라고 얘기하느냐? 저 60일선을 제가 말씀드려요. 60일선. 자, 60일선은 왜 60일선이냐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수급선이라고 그래요. 수급선.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매수로 한번 지금 방향을 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 시장 자체가. 자, 그럼 어때? 60일선 정도 오게 되면 이 세력가들이 야, 여기서는 확실하게 매수로 가겠는데 판단하면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수급선이에요. 그래서 이 단타 매매할 때 단타 추세선 60일선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20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기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경기선. 경기. 그죠? 자, 이거 뭐냐? 시계에서 시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뭐 어쨌든 뭐 월요일 날 그죠? 관세 유예 발표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급상승을 했죠. 그죠? 자, 어제 뭐 엄청나게 올랐고. 자, 이게 바로 경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지없이 이때 121선이 경기선이기 때문에 이때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얘를 무조건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는 우리가 단타를 해서 수익을 뭐 많이 못 내겠지만, 자, 여기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중기 추세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장기 추세입니다. 이거는 241선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미국 월가에서 뭐 이 기술적 분석할 때 뭐 241선이 아주 의미 있는 선이다 얘기들 많이 하죠. 자 여기가 만약에 돌파를, 아까 매수가 좀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241번을 돌파를 한다. 그럼 당분간 그 방향으로 가지, 내려오기 반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 근데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리스크가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또 단정을 지시면 안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단기 진입 이동 평균선이 있겠죠, 그죠? 그 진입 이동 평균선이 얘를 또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 수도 있다.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선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진입 분봉을 알아야겠죠. 진입 분봉. 진입 분봉은 나중에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단타 보자고요. 자 간단합니다. 자 단타는 이동평균선을 3개만 그어주시면 돼요. 자 뭘 그어야 되냐. 자 일단 녹색이 뭐예요? 5일선, 21선, 60일선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옆집 뭐 개똥이도 뭐 해외 선물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대는데 나도 한번 벌 수 있지 않아? 그런 건 없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자 모든 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타 매매도 못하는데 어떻게 중타, 장타 매매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 기본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게 다지고 나서 다음에 중타, 장타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죠? 왜?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돼요,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 그 파생 용어 중에 그 용어가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만 많이 나한테 돌아오지만 심적으로 아까 혜린이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혜린이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공부할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실제로 돈을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있죠.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그래서 일단 단타 매매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을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릴게요. 그죠? 자, 그럼 복사 보자고요. 그럼 여기 간단합니다. 요거 3가지 갖고 하니까. 자,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5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 그죠? 이게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 MACD 오실레이터가 정확히 교차점이 나온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가 이동 평균선만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세팅한 이유가 뭐냐면, 자, 모든 캔들이 다 비어 있죠. 그죠? 양봉인 캔들이 됐든 음봉 캔들이 됐든. 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색깔을 이 혜린이 분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를 다 채워놓으면은 이평선이 안 보여요. 이평선이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나스닥 장대봉 나오는데 막 이 캔들만 보면요. 두려워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캔들은 바로 뭡니까? 지금 실시간 움직이는 가격이죠. 프라이스죠. 그죠? 자, 근데 5일선이라는 건 뭘까요? 5일선. 자, 5일선은 5일 동안 만들어진 이동 평균선이죠. 그럼 신뢰도 측면에서 어떤 게 신뢰도가 있을까요? 캔들이 신뢰도가 있을까요? 5일선이 신뢰도가 있을까요? 5일선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지운 거예요. 채우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나서 제 말들 한번 채우기를 다 지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동 평균선만 바라보세요. 그럼 확실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즉, 자, 여러분들이 매매는 정말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안 돼요. 심리를 최대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여러분들이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정상적인 매매가 되는 거지. 자꾸 안 좋은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까지 내가 수익을 내느냐. 뭐 여기 꺾이는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 요런 지점. 그죠? 자, 그럼 이것만 해도 상당히 뭐 수익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격도라는 게 또 있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제가 또 강조 드리는 게 있죠. 자, 이게 또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헤드앤숄더가. 그죠? 여기 또 쌍봉이 나오고. 요런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단타 매매
꽃은 5일선이 되겠다는 거. 5일선. 자, 5일선의 각도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혜린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다시 강조를 드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헤드앤숄더 나오고 또 쌍봉도 나오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니까 캔들 무시하고 그죠? 이동 평균선만 내가 5일선만 보니까 아, 여기 또 MACD 오실레이터 교차점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또 창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우리가 혜린이라고 긴 수익을 그러니까 장타 수익을 못 내라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 기법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혜린이도 충분히 수익을 월급 이상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격을 보시면 돼요. 캔들 절대 보지 마시고요. 왜? 여기가 왜 여러분들이 당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 내가 매도 포지션 여기 들어갔다 칩시다. 매도 포지션으로. 그죠? 매도 포지션으로. 자, 들어갔는데 자,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채우기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딱 출현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쫄려서 바로 익청하고 나온다니까.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캔들만 보고 매매하니까 이평 그러니까 시계에서 세력가들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이격이 계속 21선하고 벌어지고 있고 얘하고도 60일선하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벌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가 나와도 그죠? 이런 게 늘린 무게, 늘린 무. 자, 이런 게 나와도 끄떡없이 내가 여기서 수익을 짧게 낼 걸 여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걸 많이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거를 똑같이 이 방송 오늘 뭐 시간이 또 안 되시면 내일이라도 반드시 백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왜? 여러분들 돈을 잘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타 추세선을 이용하는 60일선이 핵심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중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자, 중타는 뭐예요? 아까 121선이라고 그랬죠. 121선. 자, 이것도 가만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자, 121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121선하고 60일선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자, 그럼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죠, 박스. 그죠? 정확히 그거. 아, 얘가 왜 박스장이 만들어지지? 수급선하고 121선이 누워 있으니까 박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영원한 박스 있으면 재미없죠. 사람 미치죠. 재미없잖아요. 자, 그러면 걔가 또 뭐라 그랬어요? 5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5일선 각도. 그죠? 자, 우하향 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얘 이격이 벌어지면서 21선은 우상향하고 얘도 여기서 우상향 같이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갔으면 또 120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력들의 추세선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론은 알게 됐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적용이겠죠. 그 적용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와 함께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 FOMC 의사록 공개 전까지는 하방 압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요. 일봉상 전일 종가인 21,460포인트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니 5분봉이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로 진입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주봉상 24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중이고 20일 이평선도 우하향 중인데 일봉상으로 또 60일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쌍봉까지 만들었으니 오늘은 61.9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주봉상 3,365달러에서 5주째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일봉상으로도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5분봉상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으니 3,306달러까지 반등을 주면 내려올 때 매도로 진입해서 수익 나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